한 고개 넘으니까 또 한 고개가 있네요. 이번엔 황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황하나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가 봐주기 수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재벌가들의 오너 일가를 봐주는 것이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황하나 씨가 2015년도에 마약 혐의를 하나를 받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조모 씨에게 마약을 판매, 유통, 공급하고요. 그리고 이 조모 씨에게 투약하는 것을 도왔다. 라는 혐의였어요. 근데 아하. 그 당시에 조모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즉 유죄를 받은 것이죠. 네. 근데 황하나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어허.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뭡니까? 재판에 관련된 판결문에는 황하나 씨와 직접 투약한 조모 씨만 나왔는데 이 자리에 황하나 씨와 조모 씨 이외에 제3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허허.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황하나 씨, 조 씨 이외에 김모 씨가 그 자리에 함께 허허. 있었고요. 이것이 알려진 것은 김모 씨 지인이 이것을 제보를 한 것이에요. 네. 김모 씨 지인이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네. 듣기로는 황하나 씨와 조 씨 그 둘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 아하. 내가 아는 김 씨, 또 김 씨 이외에 여러 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 어떤 제보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뭔가 거기에 걸맞은 물적 증거들은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뭘까요? 이거 아마 수사기관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네. 그 이 조 씨 판결문에 보니까 네. 그 당시에 황하나 씨가 필로폰 0.16g을 네. 세 번에 걸쳐서 조 씨한테 계속해서 투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0.16g 시청자분들 저도 이제 상식이 없지만 저거 정말 적은 양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저게 원래 저 주사 한 대 분량이 0.03g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거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대여섯 명? 그 정도가 많게는 대여섯 명까지? 예, 많게는 대여섯 명과 투약할 거를 한 사람을 세 번에 걸쳐서 0.16g을 투약을 했다? 네. 그 저 짧은 시간에 아하. 그건 잘못하면 쇼크사로 사망할 수도 아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약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를 이 조모 씨가 뭐 그 당시에 끌어안고 내가 혼자서 네. 한 대여섯 명분을 혼자서 내가 다 맞았습니다 하고 네. 그 마약량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걸 그냥 다 안고 가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맞은 거를 네. 숨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다 그냥 내가 다 맞았다. 아하.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이거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게 소름 끼치는 게 최단비 변호사님,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0.16g 필로폰 이 양은 최소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성인 5, 6명까지 맞을 수 있는 분량, 한 번에 맞을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러면 지금 아까 김모 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황하나가 마약 투약할 때 여러 명이 있었다. 이 진술은 뒷받침은 정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황하나 씨의 봐주기 수사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일단은 그 필로폰의 양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분명히 여러 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재판문 판결문에는 2명만 있었죠. 근데 지금 지인의 제보에 따르면 거기에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김복준 교수님 말대로 조 씨 혼자서 이것을 떠안았을 가능성이 나오는데 네. 이거와 관련된 진술이 또 나온 거예요. 뭔가요, 또 이번에? 지금 그 관련된 이 김 씨의 지인이 얘기하기로 결국 조 씨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떠안았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럼 조 씨가 떠안았을 땐 이유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황하나 씨가 이 조 씨를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너 혼자 이것을 다 떠안고 가라. 회유를 하면서 회유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1억을 조 씨에게 건네면서 너 혼자 다 떠안고 가면 이 1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평소에 이 혼자 다 떠안고 간 사람 이외에 한 명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김 씨가 평소에 조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조 씨가 주변에 내가 황하나로부터 5만 원권으로 1억이 담긴 가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하는 것을 전달받았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이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네. 이 황하나 씨가 현금 1억을 조 씨에게 건넸고 조 씨가 이 현금 1억을 받고 모든 수사를 입막음을 하면서 본인이 다 떠안고 책임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김 씨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는 그 김 씨의 지인은 당시 황하나로부터 돈가방을 받은 조 씨가 그 돈을 어떤 장소, 어느 장소에서 혹시 돈을 받아 혹시 그런 얘기도 하던가요? 그런 얘기까지 혹시 했다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황하나라는 사람이 구체적인 시간까지 나옵니다. 밤 9시에 불렀구나. 자기 집으로 오라 했답니다. 조 씨를요. 집으로 불러서 앞서 최단비 변호사 말씀처럼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1억 돈 가방을 주면서
네가 무슨 이게 영화 친구입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김 씨의 지인의 얘기예요. 김 씨 지인도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소에. 그래서 지금 이런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호인 변호사님. 1억 돈가방을 주면서 황하나 자신은 빠졌다는 지금 정황이 담긴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1억을 주면서까지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은 네. 황하나 씨가 2011년도에도 대마초 흡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기소유예 처분이란 게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명확히 있는데 초범이거나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할 때 이제 기소를 한 번만 유예해 주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또 걸리면 재범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에 불가피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일 날 경찰은 황하나라는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체포 뒤에 압송되는 모습 관련해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랑 친했다는 경찰청장이 누굴 말하는 겁니까? 마약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남대문 경찰서장 만났습니까? 뒤 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인정했는데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봐주기 수사 의혹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세요? 아버지랑 친하다고 말한 경찰청장분이 누구신가요? 현재 심경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신 대목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황하나라는 사람이 체포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어디였는지 구체적인 장소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황하나 씨가 처음에 체포됐을 때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긴급 체포된 장소가 바로 병원이었는데 아하. 그냥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정신과의 폐쇄병동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저 안에 들어가서 황하나 씨를 체포를 하려면 네. 영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황하나 씨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폐쇄병동에 입원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요. 네. 결국은 폐쇄병동에 있다가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아하.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인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입원하는 곳인가요? 김동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 폐쇄병동에 가는 건 맞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잘 모를 때. 자, 이게 보통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은 그냥 일반 이제 그 정신과라서 갑니다. 네. 자, 그런데 스스로가 정신과적인 질환을 인식을 잘 못할 때 폐쇄병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마 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에 대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병원에서도 사실 정동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정동장애라면 기분이 극적으로 좋아지거나 네. 아니면 우울증이 막 심하게 오거나 이럴 때 이제 정동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이제 그 수사 과정에 사실은 뭐 도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긴 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수사를 피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적인 문제도 네.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 폐쇄병동 이용하는 거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겪어봤는데요. 이 폐쇄병동은 서로 체포영장이 있어도요. 네. 그 영장을 보여주고 바로 집행 못합니다. 반드시 폐쇄병동 담당 의사의 그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통제되는 형태의 그 병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쇄병동은 그 일반 병동하고 나눠져 있는데 네. 중증도 이상의 아하. 어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입원하는 곳이에요. 네. 요번에 황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주치의 담당 의사가 일반 병동으로 나가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거부하고 폐쇄병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일정 부분 저 자문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화제 방향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수 승리라는 사람과 정준영이라는 사람이 단톡방에서 뭔가 이상한 은밀한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맞습니다. 이 정준영 씨와 승리 씨가 함께 있었던 이 단톡방 처음에는 불법 촬영물 영상의 유포와 관련된 혐의였고요. 그 이후에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 혐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더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왔어요. 관련된 게 뭐냐면 마약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이 단톡방의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단톡방의 내용 중에 마약의 은어를 뜻하는 단어들을 서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을 한 겁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은요, 이 마약의 은어, 예를 들면 대마초에 대한 은어는 고기, 그리고 엑스터시에 대한 은어는 캔디라는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관련돼 있는 구성원들이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고기 먹을래? 아니면 오늘 사탕 먹자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 단어들이 정말로 고기를 먹고 정말로 사탕을 먹는다고 했으면 이것을 마약 혐의로 지금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약의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마약 투약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32년간 경찰 경험 그리고 마약 수사 많이 해보셨을 김복준 의원님, 이거 실제로 이런 은어를 씁니까? 씁니다. 예, 씁니다. 여기 대화 내용 중에 정준영이가 한 내용 중에 그 지인이 봤다는 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오늘 여자친구랑 캔디를 먹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내하고 아니면 여자친구하고 사탕 먹은 거를 그 글에 올립니까? 여자친구랑 사탕 먹었다고 캔디 먹었다고 올립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반 사탕 캔디는 네. 그냥 일반 사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오늘 고기 먹을래? 네. 그래 물론요. 이 캔디가 안 나온다면 고기 먹을래 그냥 이해가 가요. 우리 오늘 고기 먹으면 술 한잔 하자고 할 수 있죠. 근데 고기하고 캔디가 같은 단톡방에서 동시에 뜬다면 이거는 마약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일단은 그래서 경찰은 마약 투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마약 투약 가능성까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계속 뉴스파이터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